경기장 큰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관중석에서 나가주세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안내였습니다. 하늘은 이미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빗줄기가 조명 기둥을 타고 사선으로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응원봉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좌석 한 줄이 비었습니다. 그 다음 줄도 비었습니다. 누군가 그 광경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텅 비어가는 관중석과 그 위로 떨어지는 빗물, 그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공연 취소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2026년 8월 22일 토론토의 저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잡힌 공연이었고 표는 이미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경기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건 오후 3시부터였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5시간이나 남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경기장 앞은 이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리랑 투어 상품을 입은 사람들은 있었고 좋아하는 멤버 이름을 등에 새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노래에 맞춰 하얀 모자를 쓰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캐나다 현지 언론이 그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팀 가사가 정말 개인적이다. 이런 노래는 흔하지 않다. 또 다른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팬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건 결국 다양성이라고요. 사진 속 사람들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캐나다 기상 당국이 낸 경보를 보면 그냥 소나기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일부 지역의 비와 천둥 번개가 지나가고 있고 지역에 따라 누적 강수량이 또 50mm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1시간에 40mm가 쏟아지는 곳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장까지 붙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연장은 지붕이 없습니다. 옛 공항 활주로 북쪽 끝에 세운 야외 경기장이에요. 비를 피할 구조물 자체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하늘에서는 1시간에 40mm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에서 정말 무서운 건 사실 비 자체가 아닙니다. 비는 옷이 젖는 문제로 끝날 수 있어요. 문제는 천둥 번개입니다. 야외 무대에는 금속 구조물이 많습니다. 조명을 매다는 철제 골조가 있고 스피커를 올리는 탑이 있고 전선이 사방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이 수만 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야외 공연에서 낙뢰 경보가 뜨면 공연을 미루거나 관객을 대피시킵니다. 그건 주최 측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 절차예요. 그날 토론토에서 천둥이 울렸다는 건 그러니까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관중석에서 내려가 달라는 안내도 바로 그 절차의 일부였고요. 그러니까 그날 팬들이 느낀 불안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 경기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즉 경기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연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온 곳입니다. 표를 살 때부터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2026년 5월에 바로 그 원칙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브루노 마스의 공연을 연기했거든요. 비가 와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취소한 전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관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나가주세요라는 안내는 단순한 주의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날은 10년 넘게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이 팀이 이 도시에서 공연하는 건 10년도 더 만입니다. 원래 2020년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공연은 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팀 활동 자체가 멈췄습니다.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한국의 병역 의무를 마치는 시간이었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잡힌 날짜가 8월 22일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는 공연은 이번 투어에서 이 도시 하나뿐입니다. 이틀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공연을 여는 쪽도 이번 무대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팀을 위해서 경기장 구조를 따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한쪽 끝이 아니라 한가운데에 놓는 360도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좌석을 새로 깔았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 좌석 수는 55,547석이었습니다. 밤새 줄 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상품을 사는 날도 따로 하루를 뒀어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몇 달 전부터 돼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하늘은 아무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공연이 지연되고 있다. 관중석에 계신 분들은 팬 광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소식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저는 이 안내문에서 한 단어가 계속 눈에 걸렸어요. 확인하고 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공연을 한다고도 안 했고 안 한다고도 안 한 겁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빗속에서 그 결정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남긴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통로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옷은 이미 젖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미들이 말 그대로 물에 잠겼다. 그런데 그 글 밑에 달린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행운이라고요. 다들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다고요. 걱정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그날의 첫 번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시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다시 안내가 나왔습니다.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나가라고 했던 곳이 같은 저녁에 돌아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지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여기서 잠깐 시간을 세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경기장에 도착한 게 오후 3시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건 저녁 8시 이후였고요. 그 사이가 5시간이 넘습니다. 그 5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비를 맞으면서 서 있었던 겁니다. 자리도 없이요. 그러니까 첫 곡이 시작됐을 때 터진 함성은 공연이 좋아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끝났다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불안이 끝났다는 소리요. 첫 곡은 훌리건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360도 무대 위로 멤버들이 올라왔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명 아래에서 빗줄기가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 상태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영상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보다 함성이 먼저 들립니다. 한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곳 관객들 소리가 정말 크다. 다른 영상에는 더 단순한 말이 붙었습니다. 더 크게. 한국 팬이 남긴 짧은 글도 있었어요. 공연 시작됐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2글자가 그날 그 자리 사람들 마음을 다 설명해 줍니다. 다행이야. 그 다음은 달려라. 방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부터 그날의 비는 날씨가 아니라 무대 장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팬이 찍은 영상에서 빗줄기가 눈으로 보일 정도였는데 멤버들은 그 위를 뛰었습니다. 무대를 가로질렀고 안무를 이어갔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목소리가 계속 따라붙었어요. 3분 가까이 이어지는 그 영상 하나만 봐도 그날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설명 없이 그냥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곡에서 정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임이었어요. 노래 안에서 물이 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위로 실제 빗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해외 팬은 딱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 연출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써도 하늘에서 진짜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그 경기장에만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드롭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그날 가장 강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함께 외치는 응원 소리가 빗소리를 덮어버렸거든요. 같은 순간을 다른 자리에서 찍은 영상들이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결과는 같았어요. 사람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멤버 개개인의 장면들도 쏟아졌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멤버가 화면에 잡힐 때마다 한국 팬은 짧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면 잡힐 때마다 정신 나간다. 다른 멤버의 무대를 본 팬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게 뭔지 수업을 하고 있다. 바디 투 바디에서는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에 젖은 상태에서 강한 안무가 이어지자 현장 반응이 그대로 터졌어요. 그래서 인트로만 담은 영상이 몇 개나 올라왔고 그 아래에는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오늘 인트로가 유난히 뜨겁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날 멤버들이 힘들어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장난이 터졌어요. 버터에서는 3명이 서로 장난치는 모습이 잡혔고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안무 대신 자유롭게 몸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악기도 없는데 드럼을 치는 신용을 하고 기타를 치는 신용을 하는 모습까지 찍혔어요. 비 때문에 모든 게 어긋난 공연이 아니라 비 때문에 오히려 더 풀어진 무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돌에서는 멤버들이 무대를 벗어나 관객석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같은 비를 맞은 사람들 사이로요. 그 영상을 보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저는 그날 영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왜 하필 이 무대에서 비가 이렇게까지 잘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무대 구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공연 무대는 한쪽 끝이 아니라 경기장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관객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찍어도 무대 뒤가 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조명도 사방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 빗줄기 사이로 비가 떨어지면 카메라에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지붕이 있는 공연장이었다면 이런 그림은 아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붕이 없어서 걱정하게 만든 구조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는 그날만의 화면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공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투어 구성은 21곡짜리입니다. 노멀이 있고 메리고 라운드가 있고 페이크 러브가 있고 나투데이가 있고 컴오버가 있고 라이크 애니멀스가 있고 에일리언스가 있고 인투 더 선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곡을 부르던 순간 팬들이 남긴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대에서는 불이 터지고 있다. 그날 그 경기장 안에서만 통하는 농담이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멤버들의 체력이 떨어질 법도 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고 그 뒤에 젖은 무대에서 계속 뛰었으니까요. 그런데 팬들이 남긴 영상 속 분위기는 반대였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풀어졌어요. 서로 어깨를 밀고 카메라를 향해 장난을 치고 안무가 아닌 동작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팬들이 가장 크게 반응한 장면 중 하나는 아주 오래된 곡의 안무였습니다. 데뷔 초기에 하던 그 동작을 지금 이 나이가 된 멤버들이 빗속에서 다시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본 한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6년에 저 안무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 10년 넘게 이 팀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건 단순한 안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무대 위 장면들은 공연장에 있던 팬들이 직접 찍어 올린 영상에서 나온 겁니다. 공식 발표나 보도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이상으로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현장 반응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의 반대편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장은 그동안 칭찬만 받아온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즉 경기장이 문을 연 건 2075년 6월입니다. 수용 인원 5만 명 규모의 야외 공연장이에요. 그런데 개장 첫 공연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 2시간까지 걸렸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인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현지 방송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기장과 교통편 모두 이 정도 인원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요.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또 공항 벌판을 정처 없이 걸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안내 표지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줄이 한꺼번에 몰려서 위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해 여름 이 무대에 섰던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이 경기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벌판 한가운데에 있는 이상한 경기장, 세계적인 밴드가 공연장에서 직접 남긴 말입니다. 주민들도 불만을 냈습니다. 공연이 있는 밤이면 자기 동네에 갇힌 기분이라고 했어요.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역의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민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소음과 교통이었다.
즉 90%가 대중교통으로 온다고 해도 나머지 차량만 수만 대가 몰린다는 겁니다. 즉 불만은 나가는 길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좌석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고 물이나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 승강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사진도 돌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고가 날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교통당국은 인근 역의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고 공연이 있는 밤에는 집에 가는 열차를 무료로 태워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도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객이 한 역으로 몰리지 않도록 나가는 길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지역 의원은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는 조금 특이한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연구시설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그 자리는 주거지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서 있다가 사라지는 경기장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 없어질 공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쏟겠느냐는 문제니까요. 그런 곳에서 벌어진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장은 공연을 잘한다고 소문난 곳이 아니라 사람 내보내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듣던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이번 공연을 앞두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평소보다 일찍 열었고 밤샘 대기를 막았고 상품 판매일을 따로 뒀고 무대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영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로운 배치로 간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준비 위로 하필 그날 폭우 경보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공연을 취소하는 건 사실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장은 그동안 안전 문제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곳이니까요. 지붕이 없고 빠져나가는 길은 사실상 두 갈래뿐이고 석 달 전에 이미 다른 공연을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비 때문에 사고가 한 건이라도 났다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왔을지는 뻔합니다. 그러게 왜 강행했느냐? 이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 스오는 비단을 가장 적게 받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이번 일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날 저녁 그 경기장은 2번 판단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관중석에서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반대 방향으로 2번 움직인 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날씨만 달라진 게 아닐 겁니다. 경기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봤을 거예요. 표를 산 사람이 이미 다 와 있고 그중 상당수는 다른 도시에서 왔고 이 나라에서 이 팀을 볼 수 있는 날은 이틀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인 8월 23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공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루를 미룰 여유 자체가 없는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8시가 되기 직전 그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연은 진행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저는 이 안내가 그날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바로 그 경기장이 사람들을 관중석에서 내려보냈거든요. 2시간 걸려 나왔다는 말을 듣던 곳이고 이상한 경기장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곳이고 석 달 전에는 악천후로 다른 공연을 미뤘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 그날 저녁 취소라는 단어를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그 몇 시간 동안 무엇을 봤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화면 2개를 번갈아 봤을 겁니다. 하나는 기상 정보였을 거예요. 비구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언제 이 지역을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기장 내부였을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보는 화면이요. 보통은 이럴 때 사람이 줄어듭니다. 비가 오고 시간이 밀리면 몇천 명 단위로 집에 갑니다. 그러면 결정도 쉬워져요. 남은 사람이 적으니까 미뤄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젖은 채로 광장에 서서 안내방송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그게 압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요. 비는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내렸어요. 그런데도 조명이 켜졌고 360도 무대 위로 7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날의 비는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공연 전의 비는 위협이었습니다. 공연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였어요. 그런데 공연이 시작된 뒤부터 같은 비가 조명이 됐고 무대 장치가 됐습니다. 노래 속의 물과 진짜 빗물이 겹쳤고 빗소리 위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덮였습니다. 멤버들은 젖은 무대 위를 뛰었고 관객석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는 팬들을 걱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같은 사람들이 그 비를 농담거리로 쓰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라며 웃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비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연 시작 전 그 경기장의 비는 취소를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사람들을 관중석에서 내려보내게 만든 이유였고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를 걱정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날 무렵 같은 비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증거 같은 것이 돼 있었습니다. 같은 비인데 앞뒤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날 그 경기장에서 진짜로 바뀐 게 날씨가 아니라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무대 위 7명만 만든 게 아니에요. 안내 방송을 2번 바꾼 사람들도 그 결정을 기다리며 젖은 채 서 있던 사람들도 같이 만든 장면입니다. 그날 토론토에 내린 건 그냥 비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화면에 나가 달라는 문장이 떴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았고 8시가 되기 직전에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명이 젖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마 이 공연은 다시 똑같이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같은 노래를 같은 순서로 부를 수는 있어요. 무대도 조명도 그대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시간에 내린 비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공연장에서 가장 비싼 건 사실 무대 장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만들 수 없는 순간이겠죠. 그리고 그 순간은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이 어긋났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토론토가 딱 그랬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폭우가 아무도 만들 수 없었던 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가 달라는 안내를 들은 그 순간 집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젖은 채로 그 자리에 남으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